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FOMC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뒤에 때마침 뭐 니콜라 사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도 지금 배터리데이 이후에 오늘도 한 5% 정도 빠지고 장 외에서는 또 한 4% 올라온 걸로 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겠지만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간다고 보세요? 예,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게 왜 더 이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FOMC 회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된다고 그랬었죠.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유동성의 강도는 코멘트를 안 하고 기간을 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현재 미국의 자산시장 보면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FRB 입장에서 무리하게 지금 어떤 코멘트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흐름 보면은 약간의 가격 조정으로 모두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채권 시장 쪽엔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 합의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물량 부담이 생기고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FRB가 할 일이 좀 더 바빠질 텐데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채권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최근에는 동반 흐름이 아니라 그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의회 부양책이 합의를 보일 때까지 오히려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안정은 지속되고 있지만 물량 부담은 지속되고 있고 다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니까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분기 들어가면 좀 더 불안해지는데 4분기 중에서도 선거 이전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수급상으로 부담이 지속되는 그런 채권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1월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가 바뀌겠죠. 정치 일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더 안 좋은데 11월 이후에 뭐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면 그중에 10월까지 걸쳐있는 이 4분기가 가장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FOMC 회의가 그렇게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국채 공급 일정 있었는데 2년물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국채 발행 결과가 이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웅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4배 어제도 나왔는데 보통 2.5배 이상으로 나와야지만 좀 안도할 수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계속 저점을 낮춰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경제 부양책이 지연되면 국채 발행 일정도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FRB의 정책 스탠스도 굳이 확실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달러 인덱스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유동성 위축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 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제가 오른쪽에 푸른색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빨간색으로 양봉을 팍팍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게 FOMC 회의 직후부터 나타난 일입니다. 제가 22 통화정책 회의나 잭슨홀 미팅 때도 저렇게 반전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흐름이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잡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방향으로 가면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자 한다면은 미국의 정치 일정 감안한다면 재정정책 합의 쉽지 않은 게 뻔하고 지금의 흐름이 4월부터 흘러왔었던 저런 달러 인덱스가 반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기간 조정은 어쩔 수 없이 좀 10월 정도, 10월 최소한 10월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 하다가 지금 한계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연준이 소위 말해 립 서비스 이후에는 이렇다 할 뭐 더 많이 사준다거나 더 많이 찍어낸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간밤에 파월 의장이 뭐 얘기는 한마디 하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중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아요, 그러면? 네, 중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조정을 좀 기회로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월, 10월의 조정은 11월 이후에 아주 좋은 장세의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봤을 때 보통의 경우는 이 금리하고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하고 더불어서 FMC 쪽에서 FRB가 내놓았었던 그 경제 전망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GDP하고 실업률 쪽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쪽은 FRB가 자세하게 도표까지 만들어 주셔서 좀 그것을 지금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맨 위가 GDP고 그 다음이 실업률이고 그 아래쪽이 PC 인플레이션인데 뭐 GDP 쪽을 보시나 그 가운데를 보시나 PC 쪽을 보시나 이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은 최소치하고 최대치를 다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기만 할 뿐이고 중간값, 평균치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맨 오른쪽에 롱거런 이렇게 해서 표시한 게 장기 목표니까 지금 GDP 목표나 고용률이나 PC 인플레이션이나 어느 정도 목표치가 중기 목표치가 어느 정도 설정돼 있고 올해, 내년 그리고 2022, 2023년에 대한 그런 목표치가 다 설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률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고치를 보면 내년에 최고치가 올해 최고치하고 거의 맞물린다는 점에서 보면 약간 흔들릴 수가 있고 PC 인플레이션을 보면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니까 저점도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고 빨간색의 중간값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PC 인플레이션이 주가하고 가장 연동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20년에 이 변동할 수 있는 이 변동치에 대해서 남은 폭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지표 전망치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단기 전망이죠.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갈수록 전망치는 괜찮다. 다만 이런 예측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따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믿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망치를 FRB가 만들면 FRB의 목표대로 정책과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흘러갈 것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흘러가는 점을 이용한다면 자산시장 쪽에서 어떠한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게 결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FRB 쪽에서 저러한 어떤 목표치를 정했을 때 최소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과도하게 달성되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FRB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비관론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정이 상승 여력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기회를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9월, 10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의 전략을 단기적으로 꾸민다면 일정 부분 좀 하락을 해줘야지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중장기 쪽으로 놓고 본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10월까지의 조정은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단기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중장기 강세 전망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그 FRB 총재가 나와도 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별 볼 일 어제까지 없었는데 이번 주 내내 FRB 지방 연은 총재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별 볼 일 없이 시장을 돌려세우지 못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시장과의 소통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본다면 조정이 확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길어질 수가 있다. 가격 조정은 또 최근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요. 그래서 기간 조정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측면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니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사실은 뭐 단순 계산을 해보면 금리 이렇게 낮고 그다음에 환율 이 정도면은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반짝 들어오다가 지금은 또 재미없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은 모르지만 FOMC 덕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초반에 달러 인덱스를 단기를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었던 경우가 어땠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초반에 달러 인덱스 하나를 보여드렸고 단기를요. 그리고 지금은 중기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기 달러 인덱스 흐름하고 원달러하고 코스피 상관관계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까만 박스권으로 세 개의 구간을 정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올 때
그리고 우리 원달러도 같이 내려오니까 저건 절상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이 원달러, 그리고 코스피가 노란색 선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내려올 때,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 경우를 놓고 본다면 딱 세 번의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거든요. 2009년부터 2011년. 첫 번째 박스권 까만 박스권이고요. 가운데가 2016년부터 2018년. 박스피 벗어나가지고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최근에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네 마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적으로 보면 좀 매수가 되고 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FOMC 회의 지나면서 확 반전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도세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기적인 흐름에서 저 박스권 3개처럼 앞에 2개처럼 이번에 중기적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어떤 식이든 결론이 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10월 중순이 됐던 11월 선거 끝나고 이후가 됐던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2009년에서 2011년까지가 5조 5천억 순매수 들어왔고요. 두 번째 2016년에서 2018년에 2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저 빨간색 선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또 원달러가 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세 경우가 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경기 흐름이 한국이나 미국이 모두 다 반전돼서 상승 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한국과 미국이 언제 경기 턴하는지 이것을 가늠해 보려고 한다면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8월까지의 집계를 표로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갈색선이고 우리가 갈색선이 우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OECD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나머지 두 선인데요. 갈색선을 약간 보시면은 OECD 전체나 미국보다 우리가 약간 선행해서 움직이죠. 아무래도 글로벌 의존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런 경기 흐름이 우리 쪽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조업의 공장은 중국이라고 치지만 거기다가 또 수출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쪽이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국이 전체 OECD를 선행한다, 약간 선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갈색선을 보면요. 근데 그 갈색선이 8월에 턴했죠. 100 이상으로 올라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선행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 한 항목이 주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드는데 주가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 항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전되는 모습 100 이상으로 반전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지금 턴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FOMC 회의 때 FRB가 알려줬었던 그 경기 확장 국면이 2021년부터 들어선다라는 것을 결부시킨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이 올해부터 2021년, 2022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장기 흐름이 어느 정도 부합된다라는 것이죠. OECD 쪽이나 FRB 쪽이나 전망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올해 말 9월과 10월 이쪽에서의 조정을 기회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조정 때 그동안에 언택 중심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짰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쪽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왜 컨택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언택과 컨택의 비중 조절의 기회를 좀 이용해서 접근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